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1월 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와, 11만 전자 62만 닉스를 확인하고 4,200포인트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은 9월, 10월에는 조금 약했고 11월, 12월에는 강했던 것 같은데 9월, 10월 이미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1월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욕심을 안 내면 말씀 주신 대로 4개월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9, 10월이 조금 쉬어갔어야 11월, 12가 힘을 좀 더 받을 텐데 9,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땡겼잖아요. 주가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우리가 기대를 더 계속하면 이거 욕심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의 수급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야 이거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그런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좋다라기보다는 야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는 거는 긍정적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지난주에 싹 다 넘어섰죠. 주요 이벤트인 한미 관세 협상 한중 또 협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남 이런 것들을 다 잘 마무리하면서 또 그 결과도 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시장의 큰 이제 호재 오히려는 잘만 넘어가면 다행이다였는데 오히려 기대도 조금 낮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호재로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익 개선폭이 최근 한 달에 보면 지금 그 소위 아시아 증시 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또 가팔라요. 무슨 뭐냐면 한 달 전에 비해서 앞으로 이익 12개월 이익이 더 좋아질 거야. 이것의 속도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와 또 대만이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IT가 끌고 가는 정확히는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의 이익 개선, 이익 확장폭이 커지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최선두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또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수급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한국의 이번은 상당히 건강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여전히 아주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증시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와 있는 대기자금, 즉 우리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거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신용잔고 대비,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의 비중이 여전히 한 주 지난데도 30%대예요. 결론적으로 평균보다 낮아서 네. 무리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도 잘 뽑아주셨는데 이야말로 정말 한국판 증시 골디락스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불장이 시작된 가운데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전환을 했어요. 유동성 경색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유동성 랠리의 사실 가장 근간인 연준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하락의 명분을 또 제공할 수는 있잖아요. 글쎄요, 연준의 스탠스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을 봤었는데 지금은 저의 걱정은 오히려 거꾸로 미국장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을까 봐 약간 그런 걱정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제 상당히 비싸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AI 버블 논란이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와중에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FOMC에서 가장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QT를 조기 종료한다. 12월 1일 잡으로 이제 조기 종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기 유동성이 경색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관세 수입을 많이 땡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GDP 대비 6% 이거는 상당히 무슨 전쟁 나거나 뭔가 그런 코로나 때 아니고는 보지 못한 정도로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크고요. 이걸 메꾸려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연속 미국의 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아주 가파르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서 이 재무부의 통장인 소위 일반 계정 TGA라는 데 지금 1조가 넘어갔어요. 1조 달러가. 네. 이게 한 4월까지 계속 좀 땡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받아주던
영내포 잔고가 있었는데 연준이 이것 자체가 한때는 2조 달러까지 넘었던 것이 지금은 제로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중 은행들이 단기 자금이 말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들고 있던 국채 또는 주택저당 채권 이런 거 들고 연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레포 시장이라고 하고 레포 대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저게 금요일자입니다. 지금 50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별로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 유동성이 말려서 돈을 연준으로부터 빌려가고 있다. 이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레포 시장을 좀 열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산이 뭐냐?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왠지 모르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이 좋은 유동성 장세에서 힘을 못 쓰냐? 가장 큰 이유가 단기 유동성이 상당히 좀 말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 레포 시장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을 좀 꾸준히 보시는 것이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 경색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연일 이렇게 경신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정말 약화되고 있어요. 목표가가 항상 이제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후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신뢰도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금이 빨리 돌아가는데 보는 데이터는 너무 속도가 느리니 좀 답답해하심을 좀 느끼시는 것도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인미답 상승 랠리장에서는 투자의 맥을 중심을 어디다 잡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소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소위 어느 목에 찼는지 바닥인지를 평가할 때 뭐 PBR, 이익의 추세에 따라서 PER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뭐 PBR이 맞다, PER이 맞다.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습니다. 사실은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둘을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도 봐야 될 것은 그 PBR이나 PER의 소위 우리가 박스, 소위 최상단, 최하단의 과거 한 10년, 20년의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겁니다. 그것은 레벨이 업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다섯 개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반응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보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가장 실적 이후에 좋았던 건 아마존과 알파벳이었고요. 부진했던 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두 군데의 가장 큰 차이는 AI 투자는 여전히 많이 하는데 아마존과 알파벳은 자체 칩 설계 능력이 있고 그걸 개발해서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해서 외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한참 처져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독점 GPU 시장에 알파벳, 아마존 또 다른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그 관련해서 회사를 하나 샀어요. 이런 식으로 GPU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아지지만 HBM만큼은 우리나라 두 회사, 미국의 마이크론 딱 세 회사밖에 맞아요.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위가 엔비디아 혼자에 우리 셋이 달라붙어서 잘 봐줘요 하던 것이 역전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제는 우리 세 회사가 다양한 더 많은 GPU 회사를 상대로 소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폭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위 반도체 주도의 이런 시장 랠리 이것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사실 지수는 연일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는 있지만 오늘도 올랐던 종목 수 비중이 30%가 되지 않았어요.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되려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은 지수 보기 싫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중소형주가 너무 안 갔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지금 또 막 전자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효성중공업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한번 맞으면 큰 성과를 내고 하지만 이렇게 소위 전체 시장에서 지수 단위 올라가는 장세는 정말 오래간만이고 이런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보시긴 건 처음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핵심과 소위 위성, 소위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위 순환매 되면서 올라가는 장을 그나마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본인들이 개별 종목 투자하듯이 자신 있는 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엣지를 줘서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일부분 현금을 가져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런 장세를 대응하기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대형주 장세로 끝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강세장에서는 일정 부분 대형주가 올라주고 나면 그 다음엔 분명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제 참다 못 참고 중소형주 다 팔고 대형주로 가면 이제 그때 또 뒤집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분명 내년 정도에는 저는 충분히 내년으로 갈수록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정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참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 아픈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맞아요. 이것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참에 이걸 꼭 기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간만이 좀 답이다. 일단 지금 시장을 지켜보되 인내를 하면 반드시 좀 대가가 뒤따를 테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